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영풍 그룹주들 장 초반부터 맑은 하늘입니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과의 주가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고려아연의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은 오전에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요. 고려아연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한 미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우리 정치권에서도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STO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도 오늘도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하면서 관련주들 역시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계속 날씨가 좋았던 드론 쪽 오늘도 기세를 이어가고요. 반면 조선은 오늘 다소 안개 낀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 부진과 신작 부재 등으로 전반적으로 흐렸던 게임주들 같은 경우 날씨가 차츰 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게임업계가 연말 신작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내년 도약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들은 2025년 게임업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앱마켓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게임주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15일부터 27일간의 국내 대표 게임주들의 상승률입니다. 네 종목 모두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형주보다도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게임주들의 볕이 들고 있는 이유, 업계에 따르면 국내 40여 곳의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집단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구글과 애플이 결제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30%가 과다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애플은 이미 지난 6월 현행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라는 잠정 결론을 통보받은 바가 있고 유럽 지역의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추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흐름이 글로벌 전역으로 확대되고 또 구글 역시나 이러한 흐름에 따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앱마켓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랜 개발을 거쳐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작들 역시나 게임업계 전반에 따스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맑은 기업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두고 해양 부문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해양 매출이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 마켓웨더에서 브리핑해드렸던 대한항공입니다. 하나증권은 앞으로 향후 2년간 대한항공에 서서히 구름이 걷힐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근원적으로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2027년의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구조적 성장 가도에 올라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는 27,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팩토 파이낸셜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다소 안개가 낀 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본업은 순탄하지만 TMF 사태가 촉발한 결제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폭을 제한한다라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데일리 하시타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분위기부터 오후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시타그는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현 네. 상황. 일단 오전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저도 솔직히 조금 반등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추이를 보니까 외국인의 이제 매수력이 오늘 조금 유입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유입되지 않으면서 지금 시장의 하락력을 좀 이제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초에는 조금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좀 떠서 시작했다가 그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어떤 이런 부진한 수급이 아무래도 오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신 메모리가 빠지면서 다소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살짝 품어봤지만 그래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이 시장의 부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대다수의 업종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고려 아연이나 아니면 카카오, 뭐 넷마블, 뭐 이런 코웨이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아니라면 지금 거의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만 몇몇이 지금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부진한 수급적 흐름은 아무래도 내일까지 조금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 또 오늘 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이제 11월 제조업 PMI까지 오늘 발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금 이제 부진하게 발표 날 경우 내일까지 조금 부진한 측면을 이어갈 수 있고 또 4일 날에는 서비스업 PMI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가 완벽하게 지금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같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 이러한 매도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6일 날에는 이제 미국 실업률 발표가 납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양호하게 발표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이 서비스업 PMI도 좀 양호하게 발표나는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4일 정도부터도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우리 코스피가 2447선 이전 음봉 장대 음봉 중간 가격 라인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리를 만약에 오늘 잘 지지받고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이대로 다시 502선 정도까지 2502선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2411선 지난 이제 저점 도직격 캔들의 중간 가격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근데 혹여 이제 시장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락이 조금 만약에 이제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 2313선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간단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678선 제가 이제 어제 저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지지 가능성이 있는 라인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라인을 살짝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가능성이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663선 즉 월봉상 이제 좀 큰 지지 라인이죠. 비율 지지 라인인 663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될 경우에는 569선 정도까지 또 하락을 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한 663선 정도의 좀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내일 정도 흐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이대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약세 국면을 이어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잘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력 일정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뚜렷한 재료들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미 증시나 가상자산의 좀 줄어든 수급도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도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시장 흐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테마와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슈들과 관련 종목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요. 네, STO입니다. 대내외적으로 STO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STO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토큰화를 통한 미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들에 대한 점검 오늘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국가 AI 컴퓨팅입니다. 정부에서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슈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액침 냉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라고 꼽히는 액침 냉각,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서 해당 기술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고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G전자 공장을 방문해 냉각 시스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STO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 오늘 또 관련주들 반응을 해주네요. 제 기억상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다뤘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시초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증권형 토큰 관련 섹터가 좀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것이 이제 조만간 법제화가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법제화가 잘만 된다면 올해 안에 이제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하게 다시 STO 관련 섹터가 이제 불거진 이유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토큰화를 통해서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전망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주말 동안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정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 외로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이 당선인의 정책팀이 이 자금 세탁 방지 점검 그리고 거래소 감독, 자산 보관 규정 핵심 투자자 보호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유지하면서 이 토큰화의 이점을 훼손하지 않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가 좀 강하게 부각을 받았고요. 이 미국 재무부도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이 토큰화가 새로운 경제적 협약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 국채의 토큰화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 관련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난 28일이었죠. 이 제2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창 간담회에서 이 국민의힘 김재서 의원이 지금 이제 만드는 그런 간담회였는데 이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참석을 하면서
내년 초 STO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련 섹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지금 이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주기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시초에 조금 떴다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이슈에 따라서 시초에 강력하게 부각받고 눌리면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관련 종목들도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오늘 이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 현재 지금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이제 음봉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으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하면서 현재 스포츠 판권 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TO 플랫폼을 구축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서 이상하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쭉 오늘 좀 떴다가 장중 거의 20% 가까이 떴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잡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 조금 더 밀리면 2,250원 이하로 대략 한 2,200원 정도까지 아니면 그 밑에 한 2,15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렸을 경우.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왔을 때 오늘 조금 이제 크게 음봉으로 떨어진 요 음봉의 중간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격이 2,470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서울 옥션도 오늘 장중에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제 만들었는데 오류가 났네요. 다시 서울 옥션. 오늘 장중에 대략 14%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이유가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올라타고 있는 후행 스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한 번 정도는 뽑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잘 버티다가 오늘 시가로 아예 그냥 올려쳤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눌리면 이 종목 또한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7,500원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7,500원 이하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또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이제 분출이 된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STO 관련주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SM 그리고 서울 옥션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퓨팅이고요. 이 관련 이슈해서 이제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 좀 강조를 해주셨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드론으로 접근을 했었죠. 네. 오늘 이제 뭐 20% 네.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궁금하고요. AI 컴퓨팅 관련해서 또 신규로 좀 담아볼 만한 종목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AI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AI 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급등력을 보였고 또 이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이 하드웨어 쪽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정부가 지난 2030년까지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이 AI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AI 전용 대출을 신설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엔비디아 GPU 공급의 90%를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하드웨어 쪽으로 현재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드론까지도 지금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머스크가 유인기보다는 이제 무인기 쪽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드론 관련 섹터에서 또 강력하게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하드웨어와 드론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금 지난 11월 26일 이후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요 바닥권에서 있을 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부각을 받으면 1차적으로 4,700원, 2차적으로 5,500원까지 노려봐라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벌써 지금 이 자리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한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지 마시고요.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바로 이제 PC 디렉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이시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 관련 이제 제품을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제이시언 시스템 마찬가지로 드론 사업도 드론 유통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과 똑같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 및 AMD 그리고 기가바이트 이런 이제 회사들의 이제 공식 유통사이기 때문에 뭐 AMD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 제품도 같이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기가바이트의 이런 이제 GPU 서버, GPU가 탑재되는 각종 이제 서버 기기도 납품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후발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위치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아서 메리트는 있습니다. 지금 뭐 389억 원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2,600원 지금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원 이하로 지금 한 대략 한 2,500원, 2,49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단발성이라도 한 번 정도는 좀 강력한 시세를 뿜어주면서 3,000원 정도 이상 국면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AI 컴퓨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 AI 컴퓨팅 이슈뿐만 아니라 드론 테마로도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해당 종목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현 구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테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입니다. 뭐 올 여름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칩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액침 냉각 기술 도입한다라는 소식에도 좀 반응을 해줬었는데 액침 냉각 관련주도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에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좀 속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이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이제 AI 센터로 인해서 이제 이 냉각 관련 제품들이 최근에 좀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금융 및 연구개발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 안덕근 사무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날 오전 경기 평택시 LG전자 이 칠러 공장을 방문해서 이 같은 내용의 이제 지원법을 밝힌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용 칠러와 그리고 항공 탕스키 등 이런 냉각 시스템에 관련에 대해서 연말까지 3,500억 원 정도의 수출 보험 지원 및 무역 보험 한도를 2배 상향하겠다. 그리고 무역 보험료도 20% 인하하겠다. 이런 이제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관련 제목들이 후발로 좀 움직일 줄 알고 한 5장 정도에 움직일 줄 알고 갖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GST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2분기 누적으로 거의 400억 가까운 지금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벌써 아니죠. 400억을 넘었었죠. 지금 3분기 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적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상당히 있고 또 주가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 2,572억 대비 시가총액 2,651억으로 그렇게 또 시장에 많이 부각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착이 되고 다시 재차 관련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불 때 좀 강력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 이슈로 장중 한 6%대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4,250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이 120선 주봉상 이 120선 라인에서 계속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가격권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렸다 치더라도 대략 한 13,2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만 더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200원에서 한 13,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재차 올라간다면 현재 지금 14,600원, 700원 이 정도 자리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되고 시세가 만약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7,2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액침 냉각 관련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 개발을 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KN솔이죠. 이 KN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액침 냉각 관련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세계 1위 서브머사와 협력으로 현재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자, 이 기업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본 총계 1,756억, 시가총액 1,65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도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미 멀찌감치 지금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2022년 최대 실적도 올해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어떤 그런 메리트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 12,6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12,000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대략 한 13,900원 내지는 14,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액침 냉각까지 좀 살펴봤고 실적 관련해서 호실적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는 GST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KN솔 역시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두 종목 모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무료 교육방 오픈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관련 이슈들 싹 다 정리해드리고요. 좋은 뉴스들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한 번씩 클릭하면서 매일매일 보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주식시장의 맵이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씩 가격 전략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단기 매매 어려우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그것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놀러 오십시오.
네, 혼자서 시장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자료들, 풍성한 자료들 받아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온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우리 연초에 막 다이어리 사서 막 계획도 하나하나 세우고요. 버킷리스트도 만들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공부도 좀 하고 건강도 지키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연말쯤 돼서 되돌아보니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들 잘 지키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계획들을 연말까지가 아니라 한 달도 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초심이라는 게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마음을 행동으로 이제 행동력으로 풀어내는 것도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 챌린지도 결국 10주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13%라는 목표를 정해서 조금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초심을 지키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벌써 4주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까지 총 5거래일간 운영을 해드립니다. 총 10종목이 편입이 될 텐데 오늘은 2종목도 새롭게 나와 있고요. 일단 금요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시장이 결국 오후장 들어서 하락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 내에서 우리 1313 챌린지 2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최근 한 달여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들썩거리고 있고요. 정말 한 달 새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부터 물론 그전부터 AI 열풍은 계속됐습니다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그 열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한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현재 구간 2.27%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을 오늘장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구간은 빨간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7,130원이었거든요. 현재 구간 아직 7,000원 선을 뚫어내지 못했는데 금요일장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STO 토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오늘장 정말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8,700원도 돌파를 했는데 저희 목표가가 8,300원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일단 오늘장 대부분의 상승분을 지수가 끌어내려지면서 함께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1.5% 정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 기대를 하면서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혹은 여기서 단기적인 테마 정도로 보고 익절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8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누적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15.19%입니다. 아직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우리 목표치 13%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을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빨갛게 물들어 있는 1313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빠르게 또 이영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선정해 드렸던 두 종목이 오늘 모두 다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중 한 종목은 오늘 강한 슈팅까지 만들어내졌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여러분들 장기 포트의 리뷰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종목 오늘 공개해 드릴 두 종목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는 일주일간의 단기 포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기 포트까지 같이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장기 포트 종목에 대한 저희가 리뷰 역시나 함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포트부터 저희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단기 포트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자, 오늘의 흐름 기술적인 분석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4년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죠.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을 때 그냥 돌파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즉 등대 캔들이 등장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추가 강세의 탄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월 정도의 강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이제 앞으로는 비추세권보다는 추세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급등 이후에 3일 이틀 조정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3.68%가 상승한 이후에 1% 전후로 강보합권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눌린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요 지지 라인대 박스권의 상단인 6,26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의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서울 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오늘 장중에 1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14%가 넘어가는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목표가인 8,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익절 처리를 할 거고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 지금 보시면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전략이죠. 2024년도 7월 8일 날 저점이었던 이 구간 좀 가격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4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7,400원 기준 잡고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서울 옥션은 7,400원 이탈하는지 여부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장기 포트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업황의 전체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 종목 또한 장중에 6%, 7% 가까운 조정세가 이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은 이렇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렇게 오늘같이 6%, 7%에 대한 조정이 이어졌을 때에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추가 조정을 피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관점을 가져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트는 일단은 편출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반등이 나와졌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졌을 때 다시 한번 단기 포트로 공략하는 기준을 잡아갈 거고요. 자, 우리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이 이어졌죠. 그것도 거의 한 6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추세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동시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편출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면서 추세를 탔을 때 재공략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에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와 편성편수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2025년도에는 편성편수가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장기 포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삼성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리 기술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리 기술 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편출을 하고요. 다시 한번 지지받고 나서 반등 이어지는 그 타점에서 단기 공략주로 재공략을 하는 기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단기 종목들, 장기 종목들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의 1313 챌린지도 한번 공략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오늘 종목은 네.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인 대주전자재료와 두 번째 종목은 서진시스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캐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번에 중저가 차종이죠. EV3와 캐스퍼 EV의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되었고요. 자, 25년도부터는 더 많은 차종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4년도, 5년도에 매출 성장이 매출액은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53%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에 프리미엄 세그먼트 위주에서 볼륨 차종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기업 분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 하단을 내려보실 때 자, PER 밴드가 거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장세 기대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유보율도 2000%가 넘어가는 흐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자, 이 유동 비율이 조금 아쉽지만 유보율이 200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영업이익은 500%나 상승하고 있는 성장주로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 흐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종목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 이후에 2024년도 11월 25일 날 바닥권에서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에 확실하게 바닥권을 확인한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반등 이후에 자, 이 부분이죠. 9만 원대에 2024년도 9월 달에 저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쉬어갔는데 중요한 게 이 파동, 조정 파동이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다음 파동은 추가 상승 랠리로 인해서 이 전 고점 92,400원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MACD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강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목표가 92,500원, 손절가는 77,000원으로 짧게 보고 대응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서진 시스템이죠. 자,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ESS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SS 시장에 원래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내수를 바탕으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관세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종목들, 국내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사상 첫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1조 원 돌파할 가능성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ESS 매출 비중이 56%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게 76% 이상 넘어갈 전망으로 내년에는 이 ESS 전력 저장 장치만으로도 매출이 1억이 넘어갈까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ESS 시장 확대에 따른 이 종목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텍슨의 이제 선방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까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영업이익은 무려 665%가 성장을 했죠. 자, 여기서 재무 비율까지 한번 보면요. 자, 유동 비율이 100%, 123%가 넘어갑니다. 거기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790%, 약 2800%가량 이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에 따른 신규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죠. 자, 바로 이 120일선입니다. 이 120일선에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과거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121선에 도달하기만 했을 때에도 강한 반등이 이어졌던 흐름이고요. 추가 마지막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중요한 건 자, 9월 11일 이 강한 장대 양봉에 보시면 종가죠. 이 종가 이후에 그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갭상승 부분에 오늘 시가와 종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자, 목표가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이 가격 전략 28,100원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22,70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313 챌린지 새롭게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주전자재료였고요. 전 고점인 92,400원 돌파 가능성 열어두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서진시스템 ESS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이런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시고 또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요? 네, 오늘 서울 옥션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달성했을 때 제가 함께하는 등대, 하단 QR코드 참여하시면 등대에서 여러분들께 서울 옥션에 대한 추가 전략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성도 잡아드릴 거니까 참여하셔서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다양한 인사이트 또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또 양지수가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네요. 남아있는 오후장도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